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에 이어서 최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수원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매 시장 상황과 깡통 전세 매물 대응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죠. 설춘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작년에 인천에서 그 전세 사기 터진 게 1년 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달라진 게 없군요, 1년 사이에. 그러게요. 이번엔 또 수원은 또 아주 대규모인 것 같던데 지금 1년 전하고 이번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수법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수법은 거의 비슷한 네.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20, 3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이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임대인도 문제가 있지만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중개보조원들도 대거 가담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약간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어떤 이번에 그 사기 유형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무자본 갭 투자. 사실 이제 적게는 한 수십 채, 많게는 뭐 천여 채를 갖고 있는 임대인들의 어떤 전세 사기 문제가 또 다시 도출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깡통 전세가 또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이 사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아쉬운데.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돼서는 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임대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월세 계약을 맞춰달라 네.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중개업자는 전세 계약을 맞추고 월세 보증금을 주고 나머지 보증금 빼돌리는 이러한 사태도 있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누가 공인해준 중개사입니까? 그 정도면. 네, 원래 이제 국가인데 이제 사실 사람마다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사실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않고 중개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공인중개사들은 좀 강력한 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등기부에 과도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번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개사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분일수록 한두 건이 문제가 돼버리면 도미노식으로 그렇죠. 다 문제가 되니까 줄줄이 사탕이 되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택 보유 상한제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1인당 너무 100채, 1000채를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맥스 한 10채 이내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작년 말에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이후에 지금 빌라, 뭐 오피스텔 경매 매물이 급증했는데 최근에 또 인천 임장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실제로 어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천 계양구 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제 계양구는 인천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투자자 또 서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양은 일단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또 가격이 오히려 좀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강점은 어쨌거나 지하철이 있다는 거예요. 인천 1호선과 공항철도 라인이 이를테면 계양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저희 이제 이번에 그 아파트 두 건과 빌라 두 건을 다녀왔는데 특이점은 빌라 경매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번 이상 유찰된 빌라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빌라들 중에 대부분이 다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이를테면 이제 임차 보증금보다 처음에는 시세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추후에는 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았다. 가령 이제 여기 보시는 그 2023 타경 506960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 다세대인데요. 전용 면적 약 17평, 감정가가 1억 6,700만 원인데요. 2번 유찰되어서 이번 최저가가 5,7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1억 4,500만 원이 이제 배당 요구를 한 건데 실제 이제 과거에는 시세가 한 1억 6,700이어서 1억 4,500에 선순위로 들어가면 약간 안전한 것 같지만 현재 시세는 1억 4,50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 또 많은 분들이 5,700만 원인 거니까 한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어떨까?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도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나머지 한 8,500만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6천에 받으나 1억에 받으나 1억 4,500에 받으나 똑같이 1억 4,500에 받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전세 사기에서 있거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인데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에 넘어간 4채 중에 한 채는 지금 어쨌거나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네. 그럼 이게 경매만 어떻게 잘 되면은 그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이런 건들이 이번에도 뭐 수십 채, 수백 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동 담보로 해서 금액을 엄청나게 먼저 대출을 받았어요. 뭐 60억, 100억 이렇게. 예. 그래서 선순위가 일단 근저당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후순위에 대부분. 그래서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이러한 그 무자본 갭 투자의 최대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 자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만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최대 문제다. 그래서 일단 이번 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돼서 빌라의 임차인들이 배당을 전액 배당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세금 체납된 금액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임차인들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 세금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우리 전세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임차인 입장에서 그 진짜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거 그거 무슨 신고라 그러죠? 전입신고? 아니 확정일자. 네. 아니 확정일자 그거 해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경매 이후에 그걸 변제받을 수 있는 거는 은행이란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확정일자도 소용없다. 그렇죠.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5억짜리 있다. 그런데 앞에 이를테면 한 4억 원어치 근저당권이 있고 있다. 뒤에 임차인이 3억 원에 들어갔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근데 만약에 5억에 낙찰됐다. 그럼 앞에 근저당권이 먼저 4억 받고 임차인은 3억 중에 1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차인들이 처음에 이제 임차를 들어갈 때 그런 어떤 시세의 어떤 흐름 또 등기부의 어떤 이런 하자들을 정확히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임차인들은 법을 잘 모르고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이 괜찮다 이 사람 집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계약해도 된다 이래서 오히려 문제가 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왜 그 융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꼭 발급받고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지금 국토연구원 그 조사 자료 보니까 깡통 전세로 지금 49만 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 네. 그러면은 이 깡통 전세로 위험에 처한 물건들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매 시장. 기본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 전세 사기 대책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유예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자본 갭 투자, 그래서 주택을 1,000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건 문제가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경매에 나오는 것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임차인들은 어쨌거나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사실 임대인들한테 독촉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임대인들이 뭐 집 한 채 정도 세를 주고 또 본인 집 갖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집이 뭐 지금 100채, 1000채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력이 전혀 없어요. 또 바지도 많고 어찌 보면 껍데기, 깡통 그런 빌라들이 다 많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후순위 임차인들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오히려 이제 선순위 임차인들은 요건을 갖췄다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가령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 1억 5천만 원 되는 건데 오히려 시세는 가령 1억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선순위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손해를 상당히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물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낙찰받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싸게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특별히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또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법대로 해라 이러면서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거 1,000채씩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전부 경매 넘기고 다 알아서들 하시오 하고 뭡니까? 더 이상 법적 책임 없습니까? 실제로 이제 원래는 나중에라도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긴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쨌거나 임대인의 재산, 자력이 없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가령 뭐 아무리 많은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즉 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점. 뭐
들어가서 살 일도 없다. 맞습니다. 네. 좋네요. 자본주의 좋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정부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대책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 우선 매수권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임차인들한테 네. 현재 살고 있는 그 이를테면 빌라 네. 또는 이제 뭐 오피스텔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경매에서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타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다 공유자가 1회에 한해서 무조건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아마도 지금 현재 경매에서도 이 피해자 우선 매수권을 이제는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는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또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그렇죠. 또 상당히 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런 물건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매수권 행사라고 하는 물건을 사전에 공지해서 제3자들이 오히려 입찰하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들이 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때도 본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 금액을 좀 잘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꼭 사전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임차인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또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냐면 원래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 받을 때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명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제 경매에 나온 뭐 아파트나 어떤 부동산 하자를 잘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잘 알 수 있죠. 잘 알죠.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이게 경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공매로 나왔을 때는 또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 또 채권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사전에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우선 매수권 포기하면 이제 그 매물들이 이제 법원 경매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붙는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자, 일단 저희가 이제 경매를 이제 할 때 법정 매각 조건하고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 매각 조건은 딱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은 어찌 보면 쉽게 좀 바꿀 수도 있다. 합의에 의해서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법정 매각 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경매 이익의 존재. 이게 뭐냐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최소한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만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의 매각 불허.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 이상에서 입찰을 해야지 미만으로 하면 입찰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는 보증금이 최저가의 10%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이를테면 채무자는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면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재매각이 되면 보증금을 할증할 수 있다. 특별 매각 조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우리가 농지를 낙찰 받으면 농지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한 번으로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특별 매각 조건인데요. 이번에 그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원에 이런 서류를 제출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허그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고 원래 이제 우선 변제권 등을 승계받는 금융기관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엄청 많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가 어려운, 다 배당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허그가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하는 걸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허그가 양수한 이를테면 이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선순위 임차인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가령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은 한 1억 원인데 지금 시세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찰을 얼마를 하든지 낙찰자는 1억 원까지를 무조건 떠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이번에 허그가 아무리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이 낙찰 받고 나머지 금액은 떠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임대인하고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 감안하지 말고 당신네들은 낙찰 받고 끝. 선순위 임차인 감안하지 말아라.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을 이번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